크롭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면서 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건 어떻다 어떻다. 대표님 저거 사고 모르겠는데.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안녕하세요. 180 커피 로스터스에서 로스팅하고 있는 주성현입니다. 주성현 로스터 매니저로 온 이승진입니다. 특별히 뭐 로스팅 챔피언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또 로스팅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시다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래프를 보면서 로스팅을 하시는 거고 네. 네. 대표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감각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스팅 하는데 계속 컴퓨터 보고 있는 거. 로스팅 하려면은 컴퓨터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샘플만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가끔 제 옆에서 컴퓨터 로스팅 하고요. 저는 샘플만 계속 봐요. 누가 더 맛있게 볶나 했는데 저는 맛있게 볶일 때도 있고 맛없게 볶일 때도 있고 편차가 점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결국에 어느 순간 이렇게 비슷했다가 실력이요. 네. 점점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 나요. 저는 이걸 따라가려고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뭔가 보는 것 자체가 안 익은 거예요. 로스터끼리 막 그런 교류가 없었어요. 서로 뭔가 공유하거나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 맞습니다. 세계대회에 딱 나갔는데 우크라이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로스팅 하고 나서 원두를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원두가 딱 배출되고 나면은 얘 손을 찝더니 손을 막 으깨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로스팅이 잘 되면은 네. 이 강도가 있대요. 그게 잘 부셔져야 자기 잘 된 로스팅이래요. 한 친구는 중간에 생두를 빼더니 입을 씹었어요. 로스팅 중간에 네네. 다 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현이도 옐로우 단계에서 찢었죠. 빼서. 생두를 빼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요. 이렇게. 저는 3분 때 제가 원하는 컬러가 있어요. 육안으로 그거 확인을 해야 잘 된 로스팅이에요. 내가 3분 때 그 컬러가 안 나오면은 열이 충분히 못 들어간 거예요. 오버했을 때는 열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성현이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 찢었을 때 안 찢어지면 열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 그게 몇 년도예요? 2013년.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로스팅하는 거가 아직 그 막 생소할 때 다 네. 감각적인 로스팅을 할 네네네. 그리고 거는 이제 거죠. 그거는 그냥 로스팅 진행 과정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 이외에는 뭐 다른 정보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선수들이 이 화면을 안 보고요. 정말 화려했어요, 로스팅이. 그때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국내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외국에서 가스 이런 질이나 네. 이 압이 다 틀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행이 되게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 온도를 맞추려고 수도 없이 화력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온도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단계에서 계속 열을 줬다 뺐다 하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계속 줬던 거죠. 외국에서 헤르츠도 틀리잖아요. 로스팅 진행이 엄청 빠르는 걸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내가 그동안 했던 로스팅이 뭔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요. 그 당시에 성현이도 감각적인 로스팅을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로스팅 처음 배우면은 종이에다가 적어요. 이렇게. 네. 뭐 어떤 분은 10초 단위로 온도 상승폭을 적고 뭐 30초, 30초 단위로 네. 뭔가 이 적는 거가 왜 적는지 어떤 의미가 없이 마음의 위안. 그치. 아 마음의 위안. 언젠가 쓸 일이 있다. 그러다가 맞아. 크롭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딱 말하기 좀 힘든데요. 그때부터 썼으면 저 대회 준비하면서 월드 준비하면서부터 썼습니다. 그 2015년도 6년도 그때 되나요? 대회는 13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근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연필 하나 꽂고요. 네. 그때 처음 봤거든요. 연필도 왜 꽂았겠어? 적어야 되니까. 크롭스터가 버젓이 있는데. 맞아요. 버젓이 있는데. 기계를 보면서 저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수업할 때도 그랬어요. 네, 그때는 수업할 때도? 그때는 그걸 불신. 네. 지금은 맹신. 완전 태세 전환을 하셨네요. 네, 완전 태세잖아.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예. 감각적인 로스팅을 하시다가 예. 그 데이터를 보면서 로스팅 하는 스타일을 바꾸셨잖아요. 그쵸.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대회를 갔는데 중국 대회. 네, 중국 대회를 갔는데 월드 대회를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크롭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다 어떻다. 대표님 저거 사고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존심 상한 게 있어요. 아 나는 왜 모를까 그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파봐야 되겠다.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스칸라우 책도 보고 봤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뭐 ROR 값이나 이걸로는 로스팅 전체 구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근데 성현이 그때 중국 대회 때 거의 모든 선수들이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샘플봉 보지도 않았지. 네. 그러면 변화된 기점이 저 대회 갔다 와서 대회 갔다 나서가 제일 컸죠. 그 아까 말씀 공부를 딱 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틀렸네 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갑자기 뭐 밑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한테도 로스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창피하잖아요. 이제 내가 했던 게 틀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점점 공부를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로스터들 했어요. 내꺼
이건 깨지면 안 돼. 이게 깨지면 내가 갖는 게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깨지고 미천이 이만해졌어요. 나름 로스팅을 한 7, 8년 했는데 와, 씨, 난 7, 8년 동안 뭘 한 거지? 자괴감도 들고 해갖고. 그때 깨달으신 부분 있잖아요. 네. 로스팅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 7, 8년 동안.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화력 조절 안 하기. 배기도 풀배기. 항상 풀배기.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배기가 좋아야 커피가 클리크도 좋고. 네. 배기 다치면은 연기만 난다. 네. 아니에요. 전혀. 내가 그렇게 볶았기에 내 커피가 떫었던 거고 내 커피가 썼던 거고. 아니 얘는 이미 200도 가까이 됐는데 무슨 향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배기가 너무 좋아도 콩이 안 볶여요. 네. 그리고 엄청 언더가 그렇게 더 나요. 화력을 과하게 줘도 언더가 나고 적게 줘도 언더가 나고. 드라이기를 뜨거운 바람에 세게 하면 빨리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커피가 말라요. 드라이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열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가지고 열 전달해야 되는데 표면에 있는 수분들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언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뒤에서 이제 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열에 대한 전달도 하지만 네. 방어도 해요.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 향을 넣는다는 믿음. 그리고 네. 그 배기를 닫으면 스모키해진다는 네. 믿음. 네. 이런 믿음들을 저버리셨잖아요. 네. 네. 2단이 된 거죠. 철옹성 같은 그런 감각적인 이야기들이 네. 깨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 그게 이제 대표님 만드신 이 회사의 모토이기도 해요. 아. 180도로 네. 뒤집어서 생각을 해라.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대표님 제일 대표이신지 저는 생각을 계속 고수하세요. 왜? 꼰대라고요. 어쨌든 그 아까 깨졌다고 생각하는 믿음 네네. 있잖아요. 네네. 향을 넣고 네네네. 스모키한 거를 이제 없애고 클린컵을 놓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상 로스터들이 이 컵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랬죠. 네, 로스터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네네. 수 있도록, 왜냐면 로스터가 향을 놓고 빼고 하는 게 사실상 생두의 퀄리티에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네. 로스터의 기술로서도 결정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로스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 그런 게 다 없어졌을 때. 이 생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치지 않고 다 끌어내는 게 로스터가 할 일. 그러니까 로스터가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으면 생두를 잘 골라야 되겠죠. 좋은 생두를. 내가 볶고 싶은 스타일에 맞는 생두를. 산미가 좋은 커피를 가져다가 나는 이거를 너티하게 볶을 거야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애초에 그걸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스모키한 걸 넣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뉘앙스가 나는 커피를 사서 얘가 다치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 끌어내면 돼요. 그게 로스터가 할 일이지 않나? 그게 지금 180의 어떤 노데미지 로스팅의 철학의 기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스터가 그 자기 생각을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스트롱홀드 대표인가? 제가 스트롱홀드를요 초반에 딱 쓰고 야 이거 못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드럼형 로스터를 볶았잖아요. 근데 이 드럼형 로스터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드럼형 로스터처럼 볶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준 세운 거죠. 아 이거는 안 좋은 로스터야. 자기만의 그 아집이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로스터 외롭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바리스타들 나오면은 양지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스타는 이제 네. 프론트맨이잖아요. 아. 네, 네. 로스터는 음지. 네. 저희 막내 로스터는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만 올라오고 퇴근할 때 올라와요. 결국에는 이제 바리스타가 추출을 막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로스팅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제일 컸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로스터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든 창조물이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하는 거죠. 화나고 막 화내고. 아씨 왜 지들이 좀 잘. 아씨, 네가 주식 거 아니냐고. 로스터는 바리스타 책임. 바리스타는 로스터 로스터 책임.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데이터를 다 넘겨줘요. 로스팅 데이터를. 수밀도 칼라 이렇게 나왔다. 바리스타 팀에 바리스타 팀도 아침마다 체크를 해요. 그날 쓰는 커피에 대해서. 그날 조금씩 바뀌거든요. 첫날 볶아놓은 커피가 수분율 1.9%에 뭐 밀도 500에 뭐 칼라가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3, 4일이 지났어요. 그럼 수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세팅을 바꾸는 결국도 데이터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하기 좀 편한. 그래서 데이터를 남기는 게 로스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편해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에 맞춰서 커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출고가 된 거고, 혹시나 문제가 되면 대부분이 세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쉽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으셔야 일관성 있게 로스팅을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데이터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아마 홈카페 홈로스터들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1kg를 넣고 로스팅을 해요. A라는 생두를 가지고 1kg를 로스팅해서 나온 게 820g이다. 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로스팅 프로파일 비슷했을 때 820g 정도가
언저리가 나와야 열량이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뭐 700대가 나왔다. 네. 그럼 열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원두를 가지고 수분 밀도 계속 쟀어요. 계속 데이터를 막 쌓았거든요. 그때 단계별로 수분이 어떻게 빠지고 막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뭔가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볶아서 잘 볶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데이터적으로 뭔가 얘기해서 하는 거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를 못 쫓아가면은 점점 이렇게 좀 도태되는 느낌이 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로스터 입장에서 로스팅을 했어. 네. 많은 양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시간당 생산량에 맞춰서 최대한 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이거에 포커스 맞췄다 하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시간당 6번 볶았나? 네. 6번 볶았으면은 지금 3번 볶습니다. 2번 볶을 때도 있고. 네, 2번 볶을 때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는 시간보다 이 로스팅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준비 단계가 깁니다. 더 오래 걸려요. AR 네. 뭐 이런 게 엄청 걸립니다.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이게 진짜 예민한 작업이라 로스터를 190도까지 시켜서 200도에 투입한 거랑 170도에 시켜서 200도에 투입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결과물이 190도, 195도도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계속 말씀해주신 저희 로스팅 차의 노 데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반대로. 로스팅 앞에 있는 게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이 열기, 이틀음 해저하니까 네, 이게 소리. 소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땀도 안 나요. 폭염이다 어쩐다 했을 때 이제 로스팅실이 50도 가까이 올라 50도, 55도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뭐 9시부터 로스팅을 하면 점심 먹을 때 1시쯤까지 로스팅을 하면 밥 먹으러 가면 추워요. 이제 남들은 밖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어슬어슬한 거야. 근데 에어컨은 풀로 트는 거예요. 풀로 틀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55도잖아요. 에어컨을 풀로 바로 등 뒤에 있거든요. 로스터 마음상 이게 내 새끼 같은 건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또 글로 틀어줘요. 배출된 커피한테. 빨리 쉬거라. 네. 나는 괜찮다. 예전에는 로스팅을 딱 하잖아요. 콩을 딱 넣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딱 들고 페이스북을 막 봐요. 보고 있다가 일자크 나면 여기서 살짝 줄여요. 네. 소리 나면은. 그리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배출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써가지고 계속 계속 그러니까 만져. 예전에는 화력 조절 뭐 두세 번 했다고 하면은 지금 많이 하면 20번 납니다. 네. 배출 직전까지 합니다. 화력 조절을. 농산물이다 보니까 한 백에서 나와도 다른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태가. 그 상태가 달라서 걔네가 보내주는 신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면 같은 커피가 나오는데 아 저는 데이터 기반의 로스팅이 아까 이제 장점이 일관성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딱 맞춰놓고 화력 조절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이 변수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네요. 반대예요. 네네. 그게 큰 변수고 이렇게 해야 변수 없이 만들어내요. 결과물을. 자, 처음에는 로스팅할 때 비농도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환경 온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은 비농도보다 에어템포 온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다, 네네. 다 보죠. 네. 보기는 다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에어템포 온도가. 네네네네. 왜요? 거기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수분 데이터도 거기에 들어있고 진행에 대한 열이 어떻게 들어가는 데이터도 거기에 들어있고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스칸 나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핀 ROR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어렵지 않게 다 가능하실 거예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